저는 단지 해야 될 말을 한 것뿐입니다. 국민들의 소리를 들려준 것뿐이고요. 아니 뭐 이거 지금 모자이크 처리되는 건가요? 없애주십시오. 성명 결백합니다. 성명 결백해요. 이거 음성 변조하지 말아주세요. 저는 제 목소리로 그냥 생목으로 나가겠습니다. 예? 제 얼굴로 이거 모자이크 이거 다 집어 던지세요. 저는 이 공간에 와서 예. 가장 먼저 신기했던 게 예. 여기 예. 신문고. 예. 예. 근데 신문고라고 하면 그 예전에 예. 좀 억울한 일 있거나 하면 그 북 쳐서 이제 임금한테 알리는 그런 용도인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과거에는 북을 쳐서 억울함을 알렸지만 네. 이제는 국민신문고는 웹사이트 상으로 있습니다. 이제는 북을 치는 대신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럼 이거 한 번만 제가 쳐봐도 되나요? 보시겠어요? 지금 예. 다 직원분들 졸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쿵기더 쿵더러러러 장관님께서 쿵기더 쿵더 하면 될까요? 위원장님, 그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이름처럼 예. 정말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신데 예. 평소에 그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. 예. 네네. 예. 그래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네.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몇 개 댓글을 좀 뽑아왔는데요. 예.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공익 제보하는 사람은 팔자를 고쳐주도록 포상을 아주 과하게 해줘야 한다. 누군가가 공익 제보에서 팔자 고칠 것이 괘씸하고 배 아파서라도 우리 사회는 청렴 사회가 될 것임이라는 댓글을 주셨는데, 그러니까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나 예. 포상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. 예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. 중대한 그 공익 침해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체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현재 그 공익 신고자를 그 보호하는 제도로는 비밀 보장, 또 신분 보장, 그 신변 보호, 또 책임 감면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. 앞으로는 그 공익 신고자 보호 기금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실질적인 그 지원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도 조직에서 그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또 색출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는 등 어쨌든 제도적인 보완책을 더 강고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익명으로 제보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?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그 신고는 그 기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익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겠지만 그러나 뭐 허위 신고에 같은 경우에는 또 인권 침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행정 그 이 비효율의 가능성도 높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익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다만 그 익명 신고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그 막기 위한 한 방법으로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가 지난 10월에 도입이 됐습니다.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예외 조항 신설하고 나중에는 액수까지 올렸으니 이렇게 못 지킬 거면 없애든가. 이랬다 저랬다 니들 편한 잣대인 듯이라고.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그 직무 수행을 그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. 그러니까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또 금품 수수가 없더라도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법이죠. 이 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그간 그 오랫동안 당연시되었던 과도한 접대 문화 또 청탁 이런 것들이 그 사라지고 또 우리 사람들의 청렴 의식이 강화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. 국민신문고 올리는 사람 신상 올리는 항목 자체를 없애고 익명으로 올리게 해라. 보호해주지도 못하면서 올리는 사람 신상은 왜 필수 입력하게 되어 있나. 국민신문고는 이제 실명으로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아무래도 요즘은 개인정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이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건가요?
그런데 그 민원인의 그 성명과 주소는 민원처리법상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그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야 민원 결과를 또 이 안내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다만 그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원칙적으로 시스템상 개인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도록 그렇게 얼마 전에 고쳤습니다. 앞으로는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열람을 갈 때에는 그 열람 정보가 반드시 저장되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.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라는 것, 그리고 그 열람 정보가 저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그 공무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채용 비리가 182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의 쇼임. 걸린 자들이 백이 부족해서 걸린 것 아닌가 싶음. 그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적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어떻게 채용 비리를 없앨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. 우선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정말 그 청렴정책의 총괄기관의 장으로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. 정부는 지난 10월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을 만들어서 사실 상당히 그 촘촘한 망으로 그 채용 비리를 그 조사를 했습니다. 뭐 적발 그 조사한 것만이 아니라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책도 그 만들어냈습니다. 그 우선 그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 제재를 위해서 공통 징계 기준을 마련을 했고 또 이 채용 비리 연루자는 일체 인사 업무나 감사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신규 채용에 대해서 매년 그 전수조사를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그 결과 채용 비리가 반복되는 기관 또 제도 개선 등의 후속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. 그럼 오늘 롱터뷰 같이 함께한 소감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. 우선 장도연 씨가 이렇게 청렴정책에 관심을 두고 이 권익위를 찾아주신 데 대해서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권익위원회는 그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기울이면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앞장서겠습니다. 아주 감사합니다. 든든합니다. 그러면 저기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목소리를 내고 계실 수 있거든요. 귀를 한번 기울이면서 끝내볼까요?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? 그러게요. 들립니다. 고맙습니다. 그 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청렴도를 평가하는 그 권익위원회는 정작 누가 평가합니까? 날카로운 지적이시군요. 아주 뾰족했죠?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. 그 국무조정실에서 청렴 정책에 대한 또 정부 업무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더 날카로운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? 씻지 않고 주무신 적이 있나요? 어렸을 때는 뭐 좀 덜 씻기도 했겠죠. 잠시만요. 바로 그게 포인트죠. 과거에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억이 안 난다. 뭐 이렇게 회피하시는 겁니까? 뭐 회피한다기보다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. 아닙니다. 회피하셨습니다. 자, 카메라 보시고 엄마 미안해요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